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33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휴일날 원래 투자자들은 푹 쉬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더라도 코스트라니 선생님 책에 그런 묘사가 있는데요. 눈을 뜨고 자고 있는 악어 같은 어떤 그런 묘사,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투자자는 그냥 평상시에도 뭐 꾸벅꾸벅 졸고 있는 듯이 뭐 아니면 놀고 있는 듯한 그런 편안함 속에서도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어떤 뉴스에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눈 뜨고 잠을 자는 악어 같은 그런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푹 쉬려고 알라딘 영화 나온 거 받아가지고 유료로 받아서 본 겁니다. 유료로 풀렸길래 돈 주고 받아서 알라딘 한 편 보고 그 공주가 노래 부르는 그 장면이 아주 하이라이트 좋았습니다. 뭐 나를 구속하지 말라 이러면서 팍 할 때 가슴이 좀 찡하면서 역시 인기 있는 영화는 감동을 한 번씩 주는구나, 이렇게 감동을 느끼고 있다가 이제 영화 다 보고 끌려고 하는데 게시판 딱 보니까 돼지열병 소식이 탁 떴어요. 그래서 잽싸게 주르륵 찾아봤는데 핵심은 대충 요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아까 12시쯤에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돼지 19마리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 4마리가 무슨 폐수무문 종인가 해서, 그러니까 돼지열병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심 신고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 신고가 나옴으로 해서 이제 바로 이 게시판에서 반응 거죠. 게시판도 조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반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진바이오텍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진바이오텍의 몰빵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글이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뭐 안티하고 찬티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딱딱딱 캐치만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핵심은 충청도에서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 만약 이게 양성이면 난리 난다, 대체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음성이면 뭐 내려간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의심 신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주에서 어제도 나왔고 아래도 나왔고 하루에 한 건씩 의심 신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확률이라면 내일도 장중에 의심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의심 신고 들어버리면 급등해 버리겠죠. 그런 의미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매도를 못합니다. 언제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의심신고 나왔으니까 월요일 날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이 지금 뭐 파주, 연천 이런 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게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만약에 양주가 뚫리면 포천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즘 제가 지도 펴놓고 이제 우리나라 돼지열병 확산되고 있는 그림을 막 찾아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충남 뚫리면 전국 뚫렸다고 봐야 되겠죠. 충남 밑으로 바로 전라도가 되게 되었고, 그 다음 뭐 경상도로 넘어가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양성 나와버린다면 전국 확산으로 봐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양주가 뚫리면 포천이 또 엄청난 돼지 사육 단지랍니다. 그래서 포천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엄청난 시장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돼지 살처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관련주들이 순간순간 테마들이 막 움직이겠죠. 예를 들어 돼지를 엄청나게 살처분 해버렸다, 이러면 이제 돼지 가격 폭등 하면 또 관련주들 닭고기부터 해서 수산주 쪽 들썩 뭐 이런 쪽으로, 그 다음 사료주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다 죽여버리면 사료는 누가 먹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료 돼지 다 죽여보고 사료는 뭘로 먹지, 이런 쪽으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료는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봤을 때 소독약이 가장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목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 최근까지 발생한 것을 한 번쯤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네이버 검색해 갖고 지금 현재까지 돼지열병 진행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런 걸 딱딱 정리해 주는 뉴스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의심 신고 떴다 그러면 와 또 그 기사 나오다가 또 음성 그러고 나면 또 기사 쫙 나오면서 조용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합니다. 체계적으로 앞에서부터 연결해 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는 이런 식의 어떤 방송이 재난 방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이 대책도 지금 보면 그냥 뭐 그 한 곳에 발생했다면 거기 가서 주변에 돼지 다 몰살시켜 버리고 이건 뭐 그 걸리지 않은 돼지도 참 안타깝죠. 그냥 애꿎은 그 이웃 돼지 잘못 만나가지고 한 명 걸리면 그 근처에 있는 돼지는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 강제로 매물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좀 가슴 아픈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무리 돼지지만 좀 그 차단을 잘 하고 해서 병 걸린 돼지가 죽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돼지를 특히나 강화도에 있는 돼지는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강화도에 그 확진한 곳이 많다고 해가지고 5군데 확진인데요. 확진된 곳이 많다고 해서 강화도 돼지 다 몰살시켜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고요. 좀 그 원인 규명을 빨리 해서 그 방어선 구축을 한 다음에 좀 그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막 밀려 내려오니까 정부에서도 그냥 그 무조건 모든 것을 갖다 쏟아 부어서 막 막아라 이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막기는 막아야 되겠고 보이지도 않는 세균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그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뭐 원인 분석부터 빨리 해줘야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올 건데요. 적어도 안 되겠으면 한강선을 방어선을 한다거나 어떤 그 방어선을 구축한 다음에 그 위에 쪽에서 아래쪽으로 못 내려오게 완전히 그 이동을 차단한 거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도 확진 신고 안 나왔다고 해서 이동 그 제한을 풀어버리니까 돼지가 또 움직여 버렸죠. 이제 이렇게 되면 도축장에 들어가다가 보니 지금 의심 신고 나왔는데요. 그 돼지고기 가격 폭등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민감하게 뭐 그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는 어떤 이런 심리들 이걸 안정시키겠다 이런 것은 지금 논할 때가 아닙니다. 우선 잡고 봐야 되는 거지. 전염병이 퍼졌는데 돼지고기 가격 안정시키겠다고 그걸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동 제한을 풀어가지고 또 한 이틀 확진 없었다고 풀어가지고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퍼져버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럼 양주는 지금 의심 신고가 4건이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음성이라고 말만 하고 돼지는 왜 죽는 것인지 만약에 그 돼지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죽는 것 같으면 전국에 있는 돼지들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유독 양주 돼지만 지금 4건 연속으로 계속 죽고 있습니다. 폐사를 했는데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양성 나왔는데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음성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그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 죽었는지를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 열병인지 아니면 돼지 콜레라인지 구지액인지 이런 거에 대한 원인 규명이 돼야지 그냥 죽었다. 요즘 시대에 그냥 죽었다. 이게 무슨 그 참 말인지 뭔지 저 옆으로 약간 샜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돼지 열병의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5월 달에 북한의 압록강 지역에서 돼지열병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게 합리적 의심이죠. 왜냐하면 중국에 감염이 됐었으니까. 그 다음 그 이후에 9월 달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압록강 쪽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국경지대까지 북한 전역이 지금 감염됐다고 하니까 내려왔겠죠. 그 다음 그 철책선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철책이 저도 전방에 그 근무 뭡니까 그 대학교 때 한번 가서 전방 근무를 한번 써봤는데요. 철책이 촘촘하게 세워져 있는 여기만 사람들이 자꾸 연상을 하는데요. 철책은 세워져 있는데 그 서쪽에서 동쪽까지 전부 빈틈없이 철책을 세워놓은 게 아니고 강이라든가 이런 곳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멧돼지라든가 뭐 가축들이 그러니까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쪽으로 그 비무장지대 쪽으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연유를 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것은 이건 뭐 쉽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발생된 거 보면은 서쪽 지방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죠. 그러니까 동쪽은 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철책으로 전부 다 방어가 돼서 멧돼지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쉽게 못 넘어옵니다. 근데 서쪽 편에는 강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임진강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강이 있기 때문에
그 태풍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불어나면서 북한 쪽에 있는 어떤 부유물들 이런 것들이 떠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냥 추정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추적으로. 그래서 어떤 기사에 보면 목함 지뢰가 발견된 곳하고 요번에 돼지열병 발생되는 이 곳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이런 기사가 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이게 도움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도고요. 여기 인천이고 경기도 파주, 연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진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죠? 흐르고 있고 요 선 위에가 북한입니다. 첫 번째로 발생됐던 곳이 파주시 연다산동이라고 나옵니다. 9월 17일 날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연천군에서 두 번째로 나왔었죠. 9월 18일 날 나왔고요. 그 다음 조금 조용하다가 9월 23일 날 17, 18 하고 나서 19, 20, 21, 22, 23, 5일째 되는 날 여기 김포가 뚫리면서 상당히 긴장감을 가져왔습니다. 이 왜냐하면 이제 한강 이남이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줘버렸죠. 그 다음에 다시 파주시의 한 군데가 24일 날 나왔고요. 그리고 24일 날 이제 강화도로 넘어옵니다. 5번 자리가 강화군 송해면 여기에 24일, 그 다음에 불읍면 25일, 그 다음에 삼산면 26일, 6번이 7번이 여기 있죠. 삼산면, 그 다음에 또 26일 날 강화읍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전면 이게 27일 날 나왔습니다. 오늘 29일이니까 그죠? 27일 날까지 나오면서 정부에서 강화도에 있는 돼지들을 전부 매물 처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화도 쪽에 가만 안 오면 계속 이 옆에 있는 확진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다 매물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 확진돼도 뉴스에 안 나오겠죠. 왜냐면 다 매물해버릴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화군을 통째로 잘라가지고 매물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이제 이렇게 하면 잠복기가 19일이니까 여기까지 잠복해서 끝났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건데 그 최근 들어서 지금 양주에서 계속 의심 신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가지고 양주를 이제 그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어느 지역이냐면 연천군 백항면을 볼까. 연천이 가장 위쪽이니까요. 연천군 백항면 제가 이렇게 조사를 그냥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로 한번 봐보십시오. 자, 지금 백항면이 위치가 어딘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 요 자리가 지금 연천군 백항면입니다. 여긴지 모르겠지만 요 빨간선 친 여기가 그 백항면인데요. 휴전선이 바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줄이 지금 강이란 말이거든요. 임진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면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 쪽에서 강물이 여기가 철책이니까요.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쪽에 근접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려온 것이 이제 파주시 쪽으로 내려오니까요. 이 강줄기를 보시면 임진강물이 계속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걸렸는 자리를 보면 아까 연천군 여기였죠. 여기였는데 그 다음 감염된 곳을 보면 거의 임진강 줄기가 흐르는 이쪽에 연결돼서 지금 계속 발생을 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강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흘러내려오니까 저는 어떤 의심을 했냐면 지난번에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렸었어요. 중국에서 돼지가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이걸 살처분해서 매물을 못 시키니까 농가에서 그냥 강에다가 던져버린답니다. 어차피 죽었으니까 돼지를. 그것도 뭐 신고하면 감염 지역 해갖고 돼지 못 키우게 되니까 그냥 몰래 그냥 강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돼지 사체들이 서해를 건너와서 강화도에 감염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중국 쪽에서 넘어왔다면 강화도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강물을 거슬러서 위로 산 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위쪽에 감염이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꾸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북한 쪽에서 만약에 돼지가 감염되면 우리처럼 과연 그 드럼통을 묻어가지고
정상적인 석회를 뿌려서 살처분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형편이 안 되겠죠. 그럼 북한에서 그 감염된 돼지를 처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강에다 던져버리는 거겠죠. 특히나 이쪽 부분에 있는 그 지역은 강에 던져버리면 전부 다 남쪽으로 떠내려가 버리니까 비가 오든지 이럴 때 다 던져갖고 확 내려가 버리고 나면 이쪽에는 북쪽에는 깔끔해지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만약에 강에다가 그 돼지 사체를 버렸다면 그 사체가 내려와서 강물에 떠내려오고 있으면 수많은 동물들이 그 돼지를 뜯어먹을 겁니다. 꼭 자꾸 멧돼지만 보는데 감염은 멧돼지만 옮기는 게 아닙니다. 차량에 의해서도 전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독을 막 하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나 차량 뭐 이런 쪽에 균이 묻어가지고 옮겨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새라든가 뭐 하다못해 산짐승들 그 많은 짐승들이 있겠죠. 야생동물들. 이 동물들이 강에 떠내려오는 돼지 사체 같은 게 있다면 그걸 뜯어먹을 겁니다. 당연히. 먹고 그 돼지 농가에 오면은 그 돼지 농가에는 사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먹을 게 충분하죠. 그럼 야생동물이 새라든가 이런 야생동물들이 그 사료들을 먹으러 거기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염시키는 동물은 안 죽죠. 돼지 열병이기 때문에 새라든가 다른 가축은 죽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야생동물은. 그럼 그 꼭 자꾸 멧돼지 감염된 멧돼지만 찾으러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새가 감염된 돼지에 묻어가지고 돼지우리에 왔다면 새는 안 죽고 그 균은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돼지우리에 있는 사료들을 먹기 위해서 야생동물이 접근한다면 이 인근에 있는 지역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강화도 쪽에 많이 이제 감염되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돼지를 버렸다면 이쪽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서 그냥 물에서 떠내려서 쭉 내려갈 겁니다. 근데 하류에 내려오면 유속이 흐려져 갖고 바닷물하고 만나면 간조만조해서 바닷물이 위로 올라갔다가 또 강물이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되는 이 지역에 그 만약 돼지균이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유물들이 떠다닌다면 매개체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초 발생부터 북한 쪽에서 넘어오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열병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끝났다.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발생된 이 지역이 왜 걸렸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북한에서 넘어왔다면 또 넘어온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북한하고 방역 공조를 해서 이 주변이 완전히 정화되기 전에는 끝났다가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추가로 의심 신고는 계속 나오게 될 거고 다시 또 확진 판정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확률에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저는 끝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양주시에서 네 건의 의심 신고가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토요일 날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왔습니다. 물론 결과가 음성이긴 했지만 돼지가 폐사했거든요.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그 돼지 열병은 음성이다라고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 나오게 되면 진짜 음성이었을까 하는 의심도 되고, 그럼 또 다른 무슨 돼지 콜레라라든가, 돼지 콜레라도 지금 일본 쪽하고 유행이 되고 있답니다. 뭐 다른 무슨 전염병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국에 있는 돼지 중에 양주에 있는 돼지만 계속 의심 신고가 나오고 계속 죽느냐는 겁니다. 그냥 뭐 앓는 것도 아니고 죽어버린 거죠. 자고 일어나니까 돼지가 죽어 있는데 왜 죽었는지 신고하니까 돼지 열병은 아니다. 그럼 왜 죽었느냐? 이런 쪽에 조사가 들어가지 않고 끝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돼지 열병 관련주로 계속 최근에 제 영상 보시면 한 4, 5일 동안 계속 그전에도 물론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 영상은 계속 돼지 열병이고 이쪽 종목에서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계속 지금 관심사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 열병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주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또 지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아까 그 연천 걸렸던 그 자리죠. 파주 이쪽이고, 이쪽 그 서쪽 지역에 임진강 아래쪽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가 지금 계속 감염된 곳이고, 양주는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양주의 위치가 그러니까 연천에서 약간 아래쪽에 의정부에 가까운 여기가 양주입니다. 그리고 양주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면 포천이 있는데요.
여기가 돼지 사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양주가 뚫리게 되면 포천으로 뚫리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돼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왕래는 많이 됐을 겁니다. 지금 그 양주와 포천을 잇는 이쪽에 돼지 수송 차량들이 수없이 들락거렸을 겁니다. 사료를 위해서도 그렇고 돼지를 또 도축장에 갖고 가기도 위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계속 왕래를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가 진짜 감염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 찾고 있다면 벌써 여기도 뚫렸다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아직 양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여기가 양성이라면 포천도 거의 한 90% 이상은 양성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이 다 뚫려버리면 남하를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니까 아래쪽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뜬금없이 지금 조금 전에 한 12시쯤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서 돼지 19마리가 죽었어요. 19마리가 죽었는데 그 중에 4마리가 검사하다 보니까 무슨 폐가 뭐 청색으로 변한다든가 무슨 용어가 있던데 하여튼 그쪽이 전염병 의심되는 어떤 증상이랍니다. 뭐가 비대해지는. 그래서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이제 정밀 진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1마리가 죽었는데 이 충남 홍성은 좀 아래쪽에 있는데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건 뭐 차량으로나 여러 가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충남 홍성군 광천읍이죠. 광천읍. 뭐 투자하는 사람은 적어도 뭐 어디쯤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정도는 추적을 하고 예상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진강으로 해서 내려온다는 이 논리 쪽으로 보자면 이것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갑자기 껑충 뛰어갖고 여기서 지금 의심신고가 들어왔어. 이게 위치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한꺼번에 내려오긴 좀 어렵기 때문에 확진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바다 쪽하고 서해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버린 돼지나 아니면 북한 쪽에서 버린 돼지 사체가 조류를 따라서 여기 쪽이니까 그죠. 조류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왔다면 조류하려면 그 예상할 수 없죠. 해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니까 왔다면 이쪽에서 또 매개해서 옮길 수 있지 않느냐는 요 정도의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좀 그 뜬금없는 아주 아래쪽 위치에 지금 나왔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홍성이 지금 돼지나 뭐 이런 가축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돼지 사육 농가에 많은 차량들이 왕래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김포에 있어 뭐 사료 공급하던 차가 홍성에도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역학관계로 해서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건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소독약을 뿌리고 있는데 검증된 소독약을 뿌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에서 그 부분 체크를 안 하는데요. 돼지열병균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검증된 소독약은 지금 현재 많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에 임상실험을 신청해 놓은 상태가 많고 실제 검증된 약들은 네이버 게시판에 그걸 보면 진바이오텍이 한 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 대성비 생물에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대충 그런 쪽이 그 검증된 소독약이고 다른 쪽 소독약들은 검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검증이 안 된 소독약을 뿌렸다고 치면 차량이나 그 방역단이 소독약을 흠뻑 뒤집어 쓰고 들어가도 그 돼지균은 안 죽고 거기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돼지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소독약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 발표에서 그 네덜란드에서 임상 실험이 된 검증된 소독약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럼 각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소독약을 막 납품받아 갖고 아무거나 막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솔직히 장담할 수 없다. 차량에 소독약을 아무리 뿌리면 뭡니까? 그 소독약에 균이 안 죽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연유로서 상당히 어설프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되는 과정도 보시면 상당히 찜찜합니다. 좀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김포에서 확진 발표할 때 이날 제가 그 시간의 거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의심 신고 들어오고 나서 그날 장 끝나고 나서 시간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4시 때 넘었었죠. 갑자기 게시판에 글이 올라옵니다. 그 이해찬 그
여당 대표가 이제 방역하는 곳에 방문해 가지고 거기 방역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기사가 났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대충 그 이번에 김포에도 그 양성이라고 말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기사로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성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여당 대표가 말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확진이다 해갖고 시간에서 막 뜬 거예요. 그 가격들이 그 열병 관련주들이. 그리고 나서 한 5시간인가 6시간 있다가 양성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김포가. 그래서 이게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죠. 야당 대표가 그냥 그 발표도 안 났는데 혼자 착각해가지고 양성이라 하던데 우회된지 확실하게 보고하시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말할 일은 잘 없겠죠. 그래서 이걸 합리적 의심으로 보면 적어도 여당 대표하고 정부의 핵심 관계자한테는 그 양성인지 염성인지가 보고가 먼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양성인지 염성인지가 발표 나오면 그 언론에 빨리 알려가지고 더 이상 확산 못하도록 그게 대책을 세우는 쪽에 우선 그 긴급하게 보내야 되는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담당자가 먼저 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건에 투입되고 그 다음에 정부나 여당 대표나 뭐 이쪽으로 보고가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미국의 재난 영화 보면 그렇죠. 재난 터지면 재난 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보다 먼저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여당 대표가 높은 분이기는 맞겠지만 여당 대표한테 먼저 양성인지 염성인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왜 5시간 6시간 기다리냐는 얘기입니다. 이 발표할까요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 그 시간 동안에 벌써 더 긴급 조치가 안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하게 정부의 비대칭화부터 해서 그럼 뭐 그 여당 대표 바로 옆에 있는 참모는 만약 주식에 좀 관심만 있는 사람이면 보고 들어오는 거 보고하면서 그대로 그냥 관련주들 사면 급등하게 되겠죠. 정부의 새로운 정책, 로봇 관련주를 뭐 대구에서 집중 육성하겠다. 그 담당자들 미리 다 보고 다 받았으면 그 사람들 뭐 로봇 관련주 다 매수해놓고 떠버리고 이런 식의 정부의 비대칭화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옆으로 좀 세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어설프다. 일단 검증된 소독약을 가지고 확실하게 방어선을 그어 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포가 뚫렸으면 김포 아래쪽에 이쪽에 라인을 하나 쫙 그어 가지고 그 6.25 때도 그랬죠. 북한군이 하도 빠르게 내려오니까 한강대교 한강철교 끊어버리고 그 다음 밑에다 방어선 치죠. 그 다음 또 뚫리니까 그 다음에는 낙동강 방어선 해갖고 뒤에다 방어선 쳐갖고 지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을 방어망으로 해갖고 어디서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냥 발생되는 것에 매몰 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려라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생길 때마다 자꾸 죽이면 돼지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만약 홍성에 진짜 양성 나오면 여기 돼지 다 죽이겠다는 얘기인 것인지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면 대책이 없다는 거죠. 방어선도 없고. 그래서 확실하게 검증된 적어도 유럽은 오래전에 돼지열병 겪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거기에서 돼지열병균이 죽는지를 임상 허가를 받은 그런 소독약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방역한 다음에 더 이상 확산이 없는 걸 확인하고 돼지를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식의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틀 동안 확진 없었다 해가지고 돼지 그 이동 제한을 풀어가지고 또 도축장으로 돼지들이 옮겨 다니고 막 하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상당히 안타까워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이런 일들로 해서 간단한 어려운 그 경제 환경에 저 같은 자영업자는 지금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다 같이 희생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그냥 참아야지 하면서 가는데 일본하고도 심각하고 뭐 지금 돼지열병까지도 심각하고 북한도 지금 또 헛소리 삑삑하고 있습니다. 뭐 그 한미 연합 미군 철수까지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게 되면 과연 지탱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돼지열병만큼은 좀 막았으면 싶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돼지열병은 아마도 계속 그 확진은 아니라도 의심신고는 자꾸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양주 이쪽하고 충남 홍성 여기가 돼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돼지열병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겠다 싶고요. 그럼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돼지열병 관련한 종목들은 크게 나눴을 때 소독이나 백신 개발 이런 쪽 파트 하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가격의 변화에 따른 대체 어떤 식품, 닭고기라든가 수산식품, 돼지고기가 너무 비싸면 못 먹으니까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닭고기라든가 뭐 해산물 쪽에 어떤 이런 것들을 먹지 않을까 해서 이쪽 파트. 그 다음에 돼지열병이 걸리면 음식물 잔반을 주지 말고 반드시 사료를 먹여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크게 한 세 파트 정도 움직이는 것 같고요. 관련주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마가 자꾸 움직이면 계속 이어지면 관련주들 하나씩 더 찾아가지고 기존 거는 많이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테마들을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버릇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닭고기 하면 마니크를 중심으로 봤는데 최근에 언급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마니크보다는 마니크 FNG 이 종목을 더 언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 아직까지 확인해 보지도 않았어요. 이 세력들이 끌어움직이는 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갔네요. 자, 이게 지금 확실하죠. 마니크가 오르지도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마니크 FNG가 상한가를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은 어떤 테마가 살아있다면 기존 오르는 테마 쪽 오르는 종목을 계속 끌어올리는 건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놔놓고 그 다음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엄청난 물량으로 확 끌어올려서 떼기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7,000원짜리가 15,000원 갔으니까 2배 갔죠. 이게 계속 탄력받으면 8,000원 잡고 24,000원까지 올라간다, 3배까지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데 저는 제가 이 종목을 올라간다는 걸 발견해서 여기서 발견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돼지가 더 많이 죽게 되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전 세계적으로 돼지가 없기 때문에 닭고기라든가 다른 수산주 쪽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할 거리라고 봅니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세력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 이쪽 파트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차라리 들어간다면 마니크 같은 종목을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초반에 아주 강했기 때문에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고요. 사료주는 돼지를 자꾸 매몰시켜버리면 사료를 먹는 돼지가 자꾸 줄어든다는 또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를 판단하기 조금 애매해집니다. 사료를 반드시 먹여야 되는데 사료 먹을 돼지가 다 죽어버린다. 좀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백신 개발이나 소독약 쪽이 되는데요. 우선 시장에서 가장 대장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첼시스입니다. 첼시스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계속 영업 적자를 보고 있는 아주 부실한 기업입니다. 근데 첼시스의 자회사 중에 한 곳이 자회사가 돼지열병 어떤 백신인지 치료제인지 뭔지를 연구를 하는지 뭐가 하는 것 같아요.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해서 얘가 대장이다 하고 지금 막 끌어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대주주가 회장 아들인가요? 누가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매도라는 악재를 만나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대주주가 매도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주주가 팔았다. 이 말은 회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 대주주가 팔았다는 얘기는 돼지열병으로 해서 이 회사가 폭발적인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한다. 이런 차원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세력 입장에서 대주주가 파는 종목은 세력이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매도했는데 만약 이게 더 올라가갖고 8,000원, 9,000원, 만원 가면 이 대주주 쪽에서 가만히 있겠냐 얘기입니다. 대주주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아들이 팔아먹었으면 그 아들하고 관계되는 또 친인척이나 회사 임원들 이런 쪽으로 해서 대주주 관계되는 관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보란듯이. 왜냐면 회장 아들도 팔아먹었는데 내가 왜 못 팔아먹냐 해가지고 관계자들은 나는
회장 아들은 4,500원에 팔았는데 나는 9,000원에 팔아서 자랑스럽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추가로 또 팔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이 대주주 물량을 감당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거 감당한다는 얘기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악재로 해서 이제는 급등할 때마다 갑자기 툭 떨어지는 불안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광소재는 생석회인데요. 이 종목은 잘 가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좀 주춤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악재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생석회가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소독약보다는 훨씬 싸겠죠. 석회는 그냥 길바닥에 뿌리는 용도로 밭에도 뿌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몇십 킬로 포대로 갖다 부어도 그게 돈으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저렴한 가격이니까. 석회는 그냥 소독하는 개념도 있고 밭에 걸음할 때도 그렇고 틈난 대로 그냥 대충 뿌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거 아무리 팔아봤자 석회를 뿌려봤자 이 회사의 수익이 4,000원짜리가 8,000원 이상 더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 부분하고 칠스스와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한번 팔아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금요일날 또 다른 대주주가 또 팔아먹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연거푸 지금 몇 해버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근데 돼지열병이 확산되면 그 호재성 재료하고 대주주가 팔아먹었다는 악재성 재료가 충돌해서 어떤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오르기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려와서 아래쪽에 한 5,000원대나 뭐 이 정도에서 내려오면 그때 가서 단타로 한번 더 가보는 정도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주주가 팔아먹은 가격보다는 아래쪽에서 사줘야 되는 거지 여기다 더 올라가면 또 팔아먹을 위험성이 있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글벳도 체시스 다음으로 강력하게 오르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솔직히 진짜 백신을 제대로 있는지 그 부분에서 제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저는 조금 찜찜합니다 왠지.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팔아먹었기 때문에 대장으로서 자격은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우진비엔지가 최근에 강했는데요. 이 종목은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베트남에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 백신 개발이라는 거는 또 양면성입니다. 그 바이오 관련주 임상 실험하고 비슷하죠. 치료제를 개발하면 대박인 거는 압니다.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개발이 안 됐을 경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요즘 최근에 그 헬리스믹스인가요? 뭐 그거 종목 그 급락하는 것처럼 임상실험회가 통과되면 대박인 줄 알고 막 올라갔는데 임상실험이 꽝 돼버리면 그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래서 개발하면 급등하겠지만 개발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전 세계의 동물 관련되는 회사들이 아직까지 그 돼지열병 관련 백신을 만들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져서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 돼지 그 치료제 해갖고 그걸 돈을 얼마 벌겠네서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개발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못하고 있는 것을 세계 최초로 개발할 수 있느냐 여기에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너무 급등한 바람에 과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더 올라가면 또 진바이오텍이 했던 것처럼 3일 동안 단일가 매매 들어가게 됩니다. 단일가 매매 들어가면 올라가기 힘들죠.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대장이었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과열 지정 부분이라서 탄력이 어떨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봤던 게 진바이오텍입니다. 상승 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가 이때를 말씀드렸죠. 제가 상한가 들어갈 때 한번 여기 들어갈 때 그 진바이오텍에서 수익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이날 24% 정도 급등하는 날 이때 아주 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내려오고 나서 여기 호재 떴을 때 충분히 상한가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24%의 매수 걸고 22%의 매수 걸어 가지고 그 상한가 들어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먹었었고요. 그리고 그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는 바람에 3일 동안 단일가 매매를 했죠. 그래서 단일가 매매를 하면서 계속 저점이 내려오다가 5일선 터치하고 지금 딱 올려놓은 상태 7,310원인데요. 만약에 추가로 돼지열병 관련한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면 올라가기가 가장 좋은 종목이 진바이오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바이오텍에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960만원 전체를 다 매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이전에 11,000원까지 갔던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호재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11,000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꺾여서 내려온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뭐 시간을 좀 끄는, 지금 최근처럼 세력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이런 것들은 생길지 몰라도 호재가 터지면 위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오른다면 이 종목은 유동 주식 수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600만 주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7,000원짜리 종목인데 6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확 몰려들면, 그 매도자가 확 줄고 매수자가 몰려들게 되면 유동 주식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순식간에 급등해 버리는 겁니다. 이날도 보시면 점상 찍었다가 밀리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한 방에 확 잠궈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동물 백신 관련주 중에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회사다. 영업이익이 지금 63억이나 나왔죠. 그래서 이익이 상당히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식의 종목 보기 드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시스 한번 봐드릴까요? 아무리 뭐 관계 회사를 하더라도 체시스 지금 최근 그 상황 보시면 영업 적자죠. 계속 2017년 그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적자 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 순이익도 영업이익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적이 별로란 얘기죠.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제일바이오도 보시면 14억 정도 나옵니다. 매출이 278억에. 근데 진바이오텍은 628억에 63억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62%에 유보율이 1000%입니다. 그래서 실적 면에서 볼 때 탁월하고 주식 수가 아주 작기 때문에 오를 때 가볍게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젠바이텍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건 호재성 뉴스가 안 떠가 내려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지열병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가격대 위로는 올라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바이오텍을 가장 1번으로 봅니다. 그 다음 진바이오텍의 그 게시판 글 보면 새로운 돼지 배양하는 뭐 이런 쪽 그 연구 과제를 지금 수행했다고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2014년인가 뭐 했다는 뉴스 나오는데, 그 대충 얼른 보니까 그 더 좋은 돼지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배해갖고 이렇게 우량 종자를 개발하는 이런 쪽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왜 지금 제가 연계를 지어보느냐 하면, 돼지를 다 살처분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돼지를 새로 키워야 되겠죠. 그럴 때 신규 그 새끼 돼지 이쪽 부분에 초점이 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연결이 약간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정부 정책 과제로 연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새끼 돼지를 이렇게 번식시키는 그런 쪽에 관계되는 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바이오텍을 높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제일바이오는 좋긴 합니다. 얘는 구제역 떴을 때 대장이었고요.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건 인정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좀 철삭됩니다. 윗꼬리가 지금 좀 심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두룩 떨어지는 현상, 잘 끌어올리다가 이게 갑자기 쫙 흘러내려 버리죠. 또 끌어올리다가 확 흘러내려 버리죠.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자꾸 암 걸린 사람이 그 돼지 구충제인가 뭐 먹고 치료한다는 이런 뉴스를 자꾸 가져와가지고 제일바이오가 암 치료제 개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테마는 두 가지 재료로는 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암 치료제하고 돼지열병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이건 대장할 자격은 안 된다. 왜냐하면 한쪽이 호재로 떴을 때 한쪽이 악재로 뜨면 세력이 끌어올리다가 뒤통수 맞죠.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일바이오는 그런 면에서 혼란스러워서 탈락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제가 좋게 보는 게 대성미생물입니다. 어느 종목보다 돼지 관련한 그 치료제나 그 백신 소독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회사 재무가 탄탄하고 대단히 잠재력이 있는, 특히나 북한하고의 어떤 뭐 이걸로 해서 소독약 공급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정부 조달청에서 납품 받아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대성미생물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이 종목에 힘을 못 쓰는 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18,800원이죠. 그래서 제대로 탄력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돼지 열병이 아니고 돼지 콜레라라든가
뭐 돼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뉴스가 뜨게 된다면 진바이오텍도 올라가겠지만 대성미 생물이 돼지 관련한 백신의 대장이라는 의미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비싸서 뭐 20% 상한가 뭐 이렇게는 힘들지 몰라도 상한가는 이때 딱 한번 들어갔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방역에 대응하겠다는 그 성명을 내면서 딱 유일하게 상한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북한 쪽하고 관계되는 뉴스 뜨면 확 잠궈버릴 수 있다. 이 종목도 그 보시면 23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유동 주식 수가. 그래서 세력이 이걸 다 잡아먹고 올리겠다고 맘만 먹으면 그냥 그 바로 땡겨 올릴 수 있는, 물론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근데 그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아까 진바이오텍보다 좀 약하죠. 진바이오텍은 아까 600 얼마에 60 얼마였지 몇 억이었죠. 그리고 가격이 진바이오텍은 7,300원이고 얘는 18,800원. 물론 그 유동 주식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까지 감안하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보죠. 유동 주식 수까지 안 보니까 우선 얘가 가격이 사니까 얘가 잘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달라붙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바이오텍을 그 제가 봤을 때 제일 대장은 진바이오텍으로 보고요. 그 다음이 대성미생물은 크게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그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바이오텍하고 대성미생물 두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요. 이쪽으로 집중해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돼지질병 관련해서 확산 경로와 그 다음에 그 관련 종목에 대한 분석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그 굳이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 이 시점에 굳이 하는 것은 지금 시장의 모든 그 관심이 돼지열병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시간을 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돼지열병 관련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어제 그 영상에, 금요일 영상에 댓글 주신 분의 글이 계속 지금 그 마음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그냥 제 느낌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명 구독자일 때 그 구독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신데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 그때부터 글 써주신 거 그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때 제가 그 매매할 때는 저도 그 지금하고 조금 그 매매 패턴이 달랐습니다. 가게 출근해 가지고 가게에서 장사를 하면서 매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매매를 못 합니다. 손님 접대 다 끝나고 물건 진열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와서 보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수해야 되는데 손님 오면 계산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손님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계산 끝나고 나면 지나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단타보다는 조금 길게 보는 관점으로 오늘 아니면 한 2, 3일 뒤에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서 저점에서 한 뭐 100만원, 200만원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응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스윙 투자 쪽으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는 집에서 그 매매를 하고 저녁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집에서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팅을 할 때 미수는 물론 하면 안 되지만 짧게 그냥 손절하겠다는 각오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손절합니다. 그냥 미수로 물려서 넘어가는 경우 없이 손절 금액이 얼마더라도 금요일 날도 제가 그 100만원 손실 보고 그냥 과감하게 바로 잘라버렸죠.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자르는 게 그 미수 배팅이고 그건 장 끝날 때는 무조건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미수는 제가 하는 부분은 그렇게 따라 하시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투자 원칙을 만들어 놨던 그 부분이 기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서 변화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투자 원칙 해가지고 그 분할 매수 원칙에서 제가 1000만원 기준으로 하니까요. 한 종목에 200만원 매수하고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때 200 추가하거나 내려올 때 200 추가해서 본전에서 다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수익이 나오고 있어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런 관점으로 그냥 약간 무리해서 지금 배팅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또 손실을 봐가지고 900만원대를 깨고 내려가면 이 원칙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항상 이게 제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900만 원 위에 1000만 원까지 가고 260만 원 인출하고 지금 1000만 원 있기 때문에 약간 무리해서 그 몰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900만 원 깨고 한 800만 원 근처까지 근접하면 하던 방식 다 멈추고 종목당 200만 원 아주 보수적으로 매매합니다. 200만 원 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아니면 또 물타기 한 번 정도 해서 끝내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이게 부업으로 하시는 분, 그러니까 시장에 바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하시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지금 장중에 바로 대응을 못 한다면 이런 식으로 200만 원씩 5종목 이렇게 해서 지켜보는 이런 쪽 매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약간 무리하고 있는 것은 좀 오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매매하는 것이 조금 위험해 보이고 모험적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돼지열병 쪽에 워낙 그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뭐 급등해서 30% 먹겠다 이 욕심이 아니고, 내려올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돼지열병에 추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고 장 끝날 때도 올인해서 그냥 그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걱정 안 하고 지금 올인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월요일 날 또 뭐 돼지열병 뉴스가 더 이상 없어가지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뭐 손절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그냥 배째라 그러고 그냥 지켜보거나, 혹은 추가로 더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쪽에 저는 아마도 그 진바이오텍하고 대성미생물, 아마 대성미생물 쪽을 추가로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진바이오텍은 지금 그 제가 가질 수 있는 그 올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진바이오텍이 수익이 나고 올라간다면 뒤를 따라갈 대성미생물 정도 노려보는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돼지열병 쪽에 집중해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상황이 다 다르실 겁니다. 매매할 수 있는 그 단타도 있고 스윙도 있고 장기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 비중을 잘 맞추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돼지열병 관련해서 괜찮다고 해서 진바이오텍을 몰빵하고 넘어갔다고 영상을 올렸다면 좀 길게 보시는 분은 몰빵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비중을 한 10%에서 20% 정도 담아놓고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링크제니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돈이 좀 투자금이 많고 하면은 이 종목도 언젠가는 올라갈 거니까 10월 되면 올라간다고 보니까 그냥 한 비중 20% 정도 200만원 정도 잡고 가만히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그 다음 또 한참 더 빠진다면 여기서 물타기 한 번 정도 해주면 되겠죠. 나누면 언젠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게 이 종목의 제일 악재는 한 8,000원대 되는 전환사채 물량 뭐 이쪽이 약간 건들리긴 하는데 그건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올라가고 좋아지면 위로 올라갑니다. 단지 시장에 돈이 지금 저쪽으로 몰리니까 매수세가 줄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그냥 뭐 한 200만원 잡아놓고, 그다음 돼지열병 중에 괜찮다 싶으면 진바이오텍 한 200만원 들어가 놓고, 그다음 대성미생물 한 200만원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크게 손실 안 보고 언젠가 급등할 때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급등할 때는 또 수익을 챙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급등하면 아이고 내가 2배 먹어야지 하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최근 들어와서 이 코스닥 지수가 너무 변화가 심하죠. 조금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나스닥 지수가 금요일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어떤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는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 종목을 길게 보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짧게 수익 좀 나면 팔고 또 많이 빠졌을 때 밑에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매할 때 조금 더 단타로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을 좀 낮추더라도 조금은 길게 보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너무 잦은 매매는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 비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초창기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고 거의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이니까 노하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상을 올리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잘해서 올리는 영상이 아니고 잘하고 싶어서 올리는 영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험은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초창기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배팅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보이니까 좀 점점 자신감이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치를 쌓을 동안에 손실 안 보고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경험만 쌓이면 뒤에 언제든지 돈 버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조급하게 돈 벌기 위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잘한다고 해서 저를 따라 하시기보다는 저희 초창기 구독자분들 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잘 안 따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오히려 자신있게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데 다 따라 한다 그러면 이거 해서 혹시나 손실 보면 어떡하지 걱정을 해서 못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댓글 주실 때 보면 저보다 경험이 상당히 많으신 상당한 실력자분들이 많으세요. 말은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켜보면서 이제 뭐 손놀이 나지 어번에 실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웃는 분도 계실 거고 어번에는 뭐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저보다 위에 레벨에서 내공이 높으신 분도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낌없는 충고해 주시고요. 100명 될 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쪽으로 해서 크게 성공하게 된다면 반드시 100명 되시는 분들 그때 메일도 받아놨습니다. 초대해 가지고 크게 한턱 쏘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부디 마무리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장에 대응 잘 하셔서 꾸준한 수익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